혹시 요즘 들어 예전만큼 일이 풀리지 않고 건강도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성실함 하나로 묵묵히 걸어오신 소띠 구독자님, 만약 그 노력이 무색하게 일이 자꾸 꼬이고 이유 없이 돈이 새어나가고 있다면 어쩌면 그 원인이 아주 가까운 사람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저에게 상담을 오셨던 한 소띠분은 평생 모은 재산을 가족 한 명 때문에 3년 만에 모두 잃으셨고 심지어 극심한 스트레스로 위계까지 생기셨다고 합니다. 알고 보니 그 가족이 바로 오늘 제가 알려드릴 소띠에게 가장 위험한 띠 중 하나였죠. 그분은 관계를 정리하고 나서야 건강도 회복되고 다시 인생을 차곡차곡 쌓아갈 수 있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소띠는 원래 느리지만 단단하게 신뢰와 안정의 기운으로 삶을 지탱하는 분들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드릴 세 가지 띠와 함께 있을 경우 그 소중한 기운이 뿌리째 흔들릴 수 있습니다. 단순한 성격 차이가 아닙니다. 이건 명리학적으로 오행의 상극 작용이 일어나면서 건강과 재산, 그리고 마음의 중심까지 모두 무너질 수 있는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특히 이 세 띠가 가족, 배우자 혹은 동업자라면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걱정은 마세요. 오늘 영상에서는 이 상극띠가 왜 소띠에게 위험한지, 또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검증된 대처법과 계절별 주의 요령까지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혹시 요즘 마음속에 간절히 바라는 소원이 있으신가요? 그 바람을 댓글로 살며시 적어주시면 그 순간부터 기운은 방향을 잡고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건 단순한 바람이 아니라 우주의 기운과 연결되는 시작점이기도 하거든요. 그 흐름이 다시 구독자님을 찾아오길 바란다면 구독 버튼으로 저희와의 인연을 이어가 주세요. 조금이나마 따뜻한 기운이 전해졌다면 좋아요로 마음을 표현해 주시면 더없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모를 행운의 타이밍 조용히 곁에 두고 싶으시다면 알림 설정도 추천드립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시고 나만의 기운 번호가 궁금하신가요? 댓글로 간단한 사주 정보나 소망을 남겨주시면 오늘 영상에서 다룬 흐름에 맞춘 기운 맞춤 번호를 정성껏 추천드리겠습니다. 이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 지금의 불안과 혼란을 벗어나고 소띠 본연의 단단한 삶을 되찾는데 꼭 필요한 해답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겪는 삶의 변화는 단순한 운의 흐름으로만 설명되지 않습니다. 특히 소띠인 분들이 평소처럼 성실히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일이 꼬이고 건강과 재정이 무너지는 경우 그 원인은 눈에 보이지 않는 기운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오랜 시간 동안 사주를 연구하며 그 기운이 인간관계 속에서 얼마나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지를 수없이 보아왔습니다. 사주는 사람마다 타고난 오행의 구성과 흐름을 바탕으로 삶의 기조를 해석합니다. 그리고 이 오행은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실제 우리의 건강, 관계, 재물운에 이르기까지 깊게 작용하는 자연의 법칙입니다. 오행은 5가지 기운, 즉 목, 화, 토, 금, 수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각은 서로를 돕기도 하고 해치기도 합니다. 소띠는 이중 토의 기운을 가지고 있습니다. 토는 모든 것을 지탱하고 품는 에너지로 안정과 끈기, 신뢰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소띠분들은 느리지만 단단하게 인생을 살아가시는 분들이 많죠. 하지만 이 토의 기운이 상극하는 특정 기운과 만나면 그 단단했던 기반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목국토 현상입니다. 나무가 흙의 영양분을 빨아들이며 자라듯 목기운을 가진 사람은 소띠의 에너지를 고갈시키고 삶의 균형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또 다른 경우는 토국토, 즉 같은 토기운끼리의 충돌입니다. 겉보기엔 잘 맞을 것 같지만 실제로는 서로를 밀어내며 정서적, 체력적으로 큰 소모를 불러오죠. 이러한 오행의 상극은 단순한 성격 차이를 넘어 인생의 기반을 흔드는 중대한 요소가 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 원리를 바탕으로 소띠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3가지 띠를 구체적으로 분석드릴 예정입니다. 소띠 구독자님, 첫 번째로 경계하셔야 할 띠는 바로 호랑이띠입니다. 겉보기에는 강인하고 리더십이 넘치는 사람이지만
명리학적으로 소띠와는 가장 극심한 충돌을 일으키는 띠 중 하나로 분류됩니다. 왜일까요? 바로 오행의 상극관계 중 가장 뿌리 깊은 목극토가 여기에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소띠는 토의 기운을 갖고 있어 삶의 중심을 안정과 신뢰에 두는 반면 호랑이띠는 목의 기운으로 강한 추진력과 변화를 상징합니다. 마치 거센 뿌리를 내리는 나무가 흙의 모든 양분을 빨아들이는 것처럼 목기운은 토기운을 고갈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실제 상담에서 소띠와 호랑이띠가 부부이거나 사업 파트너인 경우 초반엔 호랑이띠의 활력이 매력적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소띠는 서서히 정서적 체력적으로 고갈되기 시작하죠. 체계적이고 느긋한 소띠의 삶에 호랑이띠의 변화무쌍한 리듬이 쉼없이 파고들기 때문입니다.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것은 건강입니다. 특히 소화기 계통, 위장, 장은 토기운과 깊은 관련이 있어 이 기운이 흔들릴 경우 잦은 위장염, 과민성 대장증후군, 만성 스트레스성 위장병 등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호랑이띠와 함께 있을 때 생기는 예측 불가능한 환경과 강압적인 분위기 탓에 소띠는 스트레스를 마음에 쌓고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정신적인 균형이 무너집니다. 소띠는 묵묵히 차분히 자신의 페이스를 지키는 타입인데 호랑이띠의 돌발적이고 직설적인 태도는 이 페이스를 계속 깨트립니다. 특히 자존감이 무너지기 쉬운데요. 오랫동안 조용히 쌓아온 성취들이 호랑이띠의 빠른 결정과 지배적인 기운 앞에서 무가치하게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재정적 손실도 심각한 상극 결과 중 하나입니다. 소띠는 재정 계획을 매우 꼼꼼히 세우는 반면 호랑이띠는 과감한 투자, 빠른 판단을 중시합니다. 이 둘이 함께 재정을 운영하면 소띠는 본인의 방식대로 하지 못하고 무리한 투자나 사업 확장에 휘말리게 됩니다. 실제로 상담 사례 중 한 분은 형제 중 호랑이띠에게 끌려 부동산 공동 투자를 진행했다가 전 재산을 잃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정리하자면 소띠와 호랑이띠의 관계는 단순한 성격 차이가 아니라 근본적인 기운의 상극입니다. 물론 모든 인간관계가 오행만으로 단정되지는 않지만 그 기운을 모르고 함께할 경우 삶의 여러 기반이 예고 없이 무너질 수 있다는 점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소띠 구독자님, 혹시 지금 곁에 있는 사람이 호랑이띠라면 이미 느끼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그런 에너지가 당신의 삶을 얼마나 흔들고 있는지요. 소띠 구독자님, 두 번째로 주의해야 할 띠는 바로 용띠입니다. 많은 분들이 용은 길상의 상징인데 왜 상극일까? 라고 의아해 하시는데요. 여기에는 명리학적으로 아주 깊은 이유가 있습니다. 용띠는 진에 해당하며 명리학상 양토의 강한 기운을 갖고 있습니다. 반면 소띠는 축으로 음토의 기운이죠. 얼핏 보면 같은 토기운이라 잘 맞을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 두 토는 서로 다른 방향의 힘을 밀어붙이는 토극토의 구조로 충돌합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마치 부드럽고 단단한 진흙 위에 거대한 돌을 억지로 올려놓은 것과 비슷합니다. 겉보기엔 견고해 보일 수 있지만 그 무게와 압력은 시간이 지날수록 내부에서 균열을 만들어냅니다. 이런 조합은 특히 정서적인 피로감을 초래합니다. 소띠는 자신의 페이스대로 꾸준히 쌓아가는 성향인데 용띠는 큰 그림을 그리고 주도적으로 끌고 가려는 성향이 강하죠. 겉으로는 협력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소띠가 용띠의 리듬과 에너지에 계속 끌려가게 되는 구조입니다. 문제는 이로 인해 소띠의 내면이 점점 소진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평소엔 조용하고 묵묵히 자기 길을 가던 소띠가 자주 예민해지고 감정적으로 소모되는 패턴을 반복하게 됩니다. 특히 가족이나 연인 관계에서 이런 충돌이 심할 경우 끊임없는 기싸움과 감정 다툼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용띠는 화 기운을 내포한 토로 분류되기도 하는데 이는 화생토 구조를 거꾸로 해석하면 지나치게 뜨거운 불이 흙을 태워버릴 수 있다는 의미로도 읽힙니다. 즉 용띠의 과한 열정과 추진력이
소띠의 평형을 무너뜨릴 위험 요소로 작용하는 것이죠.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갈등이 생기기 쉽습니다. 용띠는 자신의 신념과 판단에 따라 강하게 밀어붙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공동 재정 운영 시 소띠는 자신의 방식이 무시당하고 늘 수동적인 입장이 되기 쉽습니다. 특히 중장기적 재정 계획이 엉켜버릴 수 있으니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상담 사례 중에는 부모가 소띠이고 자녀가 용띠인 경우도 자주 있었습니다. 이때 부모는 자녀의 진취성과 리더십을 존중하려 하지만 실제론 지속적인 의사소통 단절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소띠 부모는 나는 늘 참고 참는데 왜 저 아이는 나를 밀어붙이기만 할까? 라는 괴리감을 느끼게 되죠. 요약하자면 소띠와 용띠는 단순한 기질 차이를 넘어서 서로의 중심을 밀어내는 기운적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오랜 시간 함께해야 하는 관계일수록 이 보이지 않는 충돌은 큰 고통을 남기게 됩니다. 구독자님, 혹시 지금까지의 피로감과 오해가 단순한 성격 차이 때문이라고만 생각하셨다면 오늘 이 분석이 중요한 실마리가 되어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 단계에서는 마지막으로 소띠에게 가장 애증의 띠이자 함께하면 끊임없이 부딪히지만 또 끌리는 그런 운명의 상극띠 개띠에 대해 분석해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소띠의 상극띠는 바로 개띠, 즉 술입니다. 흥미롭게도 이 조합은 처음엔 굉장히 끌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띠의 차분함과 개띠의 의리 있는 성향이 겉으로 보기엔 참 잘 어울리는 한 쌍처럼 느껴지죠. 실제로 결혼이나 동업을 하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하지만 명리학적으로 들여다보면 이 둘은 결코 단순한 조화가 아닙니다. 소띠는 축, 개띠는 술에 해당하며 이 두 지지는 축수령이라는 특별한 형살의 관계에 놓여 있습니다. 쉽게 말해 서로를 끌어당기면서도 동시에 정서적, 정신적으로 상처를 주는 관계인 것입니다. 이 관계는 내가 왜 저 사람에게 자꾸 끌릴까? 라는 마음이 들면서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왜 자꾸 이렇게 부딪히고 상처를 받지? 라는 내면의 괴리감으로 이어집니다. 특히 소띠는 묵묵히 참는 것을 미덕으로 여기는 분들이 많은데 개띠는 의외로 정의감이라는 이름 아래 자신의 감정을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스타일입니다. 처음엔 개띠의 솔직함이 시원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직설적인 말투와 강한 논조가 소띠에게는 끊임없는 자극과 스트레스로 작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형살 관계의 무서운 점은 갈등이 폭발하지 않더라도 지속적인 소진을 야기한다는 데 있습니다. 겉으론 조용히 지내지만 내면에선 계속해서 서운함, 억울함, 오해가 쌓이고 결국엔 심리적 거리감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또한 개띠는 일의 속도감과 결과, 중심적인 사고를 중시합니다. 반면 소띠는 과정과 신뢰를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일상 속에서 반복적으로 가치관의 충돌이 일어납니다. 왜 이렇게 느려? 왜 지금 결정을 못해? 라는 식의 개띠 발언에 소띠는 점점 자신의 존재 방식 자체를 부정당하는 느낌을 받게 되죠. 이로 인해 특히 중년 이후에는 건강적인 측면에서도 타격을 입기 쉽습니다. 개띠의 강한 기운은 때로는 소띠의 기운을 몰아세우며 만성피로, 위장장애, 심리적 탈진 같은 문제로 드러나게 됩니다. 재물운에서도 비슷한 흐름이 나타납니다. 개띠는 적극적인 투자형 스타일인데 비해 소띠는 안정적인 저축형 성향이 강합니다. 이 둘이 함께 재정을 운영하게 되면 끊임없는 갈등과 후회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 사례 중엔 부부 중 한쪽이 몰래 대출을 받아 투자한 뒤 소띠 쪽이 뒤늦게 알게 되어 깊은 갈등으로 이어진 경우도 있었습니다. 결국 이 조합은 처음엔 잘 맞는 것처럼 보여도 시간이 갈수록 깊은 내부 균열을 겪기 쉬운 상극 구조입니다. 형살의 관계는 무조건 피해야 한다기보다 이 관계가 왜 자꾸 반복해서 상처를 주는지를 먼저 이해하는 것에서부터 해법이 시작됩니다. 소띠 구독자님, 혹시 지금 곁에 개띠가 계시다면 너무 사랑하지만 너무 힘든 그런 관계로 고통받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그 감정이 결코 혼자의 문제가 아니라
기운의 흐름에서 비롯된 것일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이제 이렇게 강한 상극 관계를 피하거나 완화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지, 그리고 어떤 기운의 숫자가 이런 충돌을 중화해 줄 수 있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띠 구독자님, 지금까지 살펴본 호랑이띠, 용띠, 개띠와의 상극 관계를 정리해보면 단순히 성격이 안 맞는 수준이 아니라 깊은 명리학적 구조에서 비롯된 기운의 충돌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 흐름을 이해하시면 왜 지금까지의 관계에서 반복적인 피로감이나 손실이 있었는지 훨씬 명확하게 보이실 겁니다. 먼저 호랑이띠와의 관계는 목국토의 원리에 해당합니다. 의는 나무의 기운이 흙의 기운을 제어하고 고갈시키는 상극 구조인데요. 마치 거대한 나무 뿌리가 흙의 영양분을 빨아들이듯 호랑이띠의 진취적이고 직진적인 기운은 소띠의 안정적인 삶의 흐름을 뿌리부터 흔들게 됩니다. 그 결과로 소화기 계통의 건강 문제부터 일상의 리듬 붕괴, 심리적 압박까지 동반될 수 있는 것이요. 다음으로 용띠와의 관계는 같은 토기운을 가진 두 띠 간의 토극토 현상으로 해석됩니다. 이 경우 겉으로는 유사한 에너지이기에 처음에는 잘 맞는 듯 보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서로의 방식과 입장을 경쟁적으로 부딪히게 되면서 정서적 피로가 누적됩니다. 일의 방식이나 생활 철학이 부딪히며 지속적인 긴장감과 감정 소모를 불러오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개띠와의 관계는 축수령이라 불리는 형살 구조에 해당합니다. 이 관계는 명리학적으로 매우 특이한데요. 서로 끌리는 듯 보이지만 정서적으로 상처를 주고받기 쉬운 조합입니다. 겉으로는 평화로운 관계처럼 보여도 내면 깊은 곳에서는 지속적인 억눌림과 오해가 쌓이게 되고 결국 관계 속에서 심리적인 거리감과 피로감을 크게 느끼게 됩니다. 이처럼 새 띠와의 상극은 모두 각기 다른 방식으로 소띠의 에너지를 소모시키며 삶의 균형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흐름을 미리 알고 있다면 대처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상극은 피할 수 없는 운명이 아니라 이해를 통해 흐름을 관리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다음 단계에서는 이러한 상극 기운을 어떻게 완화하고 보완할 수 있을지 구체적인 대처법과 계절별 기운 보강 전략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소띠 구독자님, 지금부터는 앞서 살펴본 새 띠와의 상극 관계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그리고 계절에 따라 소띠의 기운을 어떻게 보완할 수 있는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요한 전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명리학에서 말하는 상극은 절대 피해야 할 인연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상극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반드시 마주하게 되는 관계의 시험대 같은 것입니다. 이 시험을 잘 통과하면 훨씬 단단하고 균형 잡힌 삶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흐름을 모르고 마주했을 때죠. 그래서 우리는 이 기운의 충돌을 완화하고 조율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가장 먼저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중재 오행의 활용입니다. 예를 들어 호랑이 띠목과의 관계에서 고갈되는 토기운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수의 기운을 조절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수는 목을 생하고 토를 잠시 쉬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죠. 실생활에서는 수기운을 가진 색상이나 숫자, 음식, 공간 배치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어두운 남색, 청색 계열의 옷을 입거나 물과 관련된 풍경을 가까이 두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용띠토와의 충돌은 같은 기운의 경쟁이므로 화를 살짝 끌어들이는 전략이 유효합니다. 화는 토를 생하는 기운이기 때문에 두 사람 사이에 열정적이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흐르게 해줍니다. 공동의 목표나 취미 활동을 통해 관계에 새로운 열기를 부여하면 충돌보다는 협력이 가능한 구조로 바뀌게 됩니다. 개띠수라의 형살 관계는 매우 미묘합니다. 이 경우 가장 중요한 것은 거리 조절입니다. 함께 있으면서도 독립적인 공간과 시간을 갖는 것이 필수입니다. 관계가 너무 밀착되면 상처 주고받기 쉬우므로 서로 간에 일정한 감정적 여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때도 수기운이나 금기운을 중재기운으로 사용하면 좋습니다.
금은 토와 잘 어울리면서도 감정의 날을 조금 무디게 해주는 효과가 있어 갈등이 표면화되지 않게 돕는 역할을 하죠. 그리고 계절적으로도 소띠는 겨울과 환절기, 즉 음습하고 차가운 시기에 기운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여름철 특히 화의 기운이 왕성할 땐 오히려 피로감이 심해지기도 하죠. 이런 계절적 기운을 보완하기 위해선 부족한 기운을 갖춘 음식, 환경, 색상, 숫자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겨울철엔 몸을 따뜻하게 데워줄 수 있는 화기운 음식 생강, 계피, 홍차 등을 자주 섭취하고 여름엔 수기운 환경물소리, 목욕, 수영 등을 통해 마음을 가라앉히는 방법이 효과적입니다. 또한 계절에 따라 피해야 할 시기엔 큰 결정을 잠시 미루는 지혜도 필요합니다. 기운이 약할 땐 무리하지 않고 기운이 회복되는 시점을 기다리는 것만으로도 큰 손실을 피할 수 있습니다. 구독자님, 이렇게 기운의 흐름과 계절의 영향까지 함께 고려하면 소띠의 안정적이고 단단한 삶의 기반을 보다 오래 보다 튼튼하게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의 내용을 정리하며 구독자님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을 담은 마무리 인사로 이어가겠습니다. 구독자님,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람은 누구나 좋은 인연을 원하고 안정된 삶을 꿈꾸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아무리 성실히 살아도 이유 없이 일이 꼬이고 관계가 어그러지는 순간들이 찾아오죠. 그럴 때마다 우리는 자책하거나 운명을 탓하게 되지만 그 이면에는 기운의 상극이라는 보이지 않는 흐름이 작용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사주명리학을 연구하면서 이런 흐름 속에서 상처받는 많은 분들을 상담해왔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호랑이띠, 용띠, 개띠와의 상극관계 역시 단순한 띠궁합이 아닌 명리학적으로 정립된 기운의 충돌 구조에 기반한 분석입니다. 우리가 그 원리를 제대로 이해하면 피하거나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충분히 조율하고 관리할 수 있는 관계가 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자신의 기운을 지키는 것, 그리고 지금 곁에 있는 사람과의 관계를 다시 기운의 눈으로 바라보는 통찰입니다. 오늘 영상이 그 첫 시작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구독자님의 삶에 실제로 도움이 되는 사주 기반의 정보와 대처법을 지속적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희에게도 큰 힘이 되며 더 많은 소띠분들께도 이 귀한 정보를 나눌 수 있게 해줍니다. 혹시 더 알고 싶은 관계 궁합이나 개인 운세가 있으시다면 댓글에 생년월일을 남겨주세요. 구체적으로 분석해서 댓글로 이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이번 영상에서 기운을 느끼셨다면 좋아요로 그 에너지를 표현해 주시고 이 흐름이 다시 구독자님께 찾아오길 바라신다면 구독 버튼으로 저희와의 인연을 이어가 주세요. 또 그 중요한 타이밍을 놓치고 싶지 않으시다면 알림 설정도 조용히 곁에 두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기운은 지금 이 순간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진 않아도 구독자님의 마음을 향해 조용히 나아가고 있어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선 보다 정밀한 맞춤 분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자님의 흐름 위에 아주 작지만 분명한 기적 하나가 머물기를 간절히 기도드리며 지금까지 사주연구소 최예나 교수였습니다.